친구가 고2 친구인데 사탐 경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사탐 경제가 3등급 정도 기록을 했던 친구인데 네네. 불과 두 달? 네.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트레이닝을 했죠. 네. 로직 중심으로 공부를 그 친구가 하기 시작하더니 신모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신모 같은 경우는 1등급 와. 무조건 나왔고요. 네네. 신모가 어려워서 네. 1등급 컷이 42점. 네네.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낮게 예측하는 곳에선 42점 얘기를 네네네. 했었는데 이번에 48점 기록했습니다. 와. 그 친구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네. 로직을 전달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통합사회라는 게 음. 만약에 내신 수준에서 끝나는 거였다 그러면은 굳이 수능 사탐에 나오는 이런 내용까지 다룰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데 네. 아무리 3구여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능 통합사회가 되면은 그러네요. 이게 변별력을 위해서 이 문제를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방금 전에 살펴본 문제 같은 경우가 진짜 문제 출제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 최적의 조건을 갖췄어요. 아하. 시험 범위도 넘어서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그냥 그러네요. 정확히 통합사회 범위, 그 순편익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풀이함에 있어서 사용했었던 용어는 3개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통합사회 범위 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수능 사탐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수능 통합사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 출제를 이런 경향성으로 가져갈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런 대비를 말씀. 해야 되겠어요. 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사회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저희 민서원 연구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들이 통합사회 개념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의 개념 강의가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을 충분히 그냥 푹 고아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신철미 선생님의 심화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슬라이드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이렇게 깊고 자세하게 해야 되는 이유도 아이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개념 강의 들은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통합사회 모의고사를 풀게 하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애들한테 자 시험 한번 보자 이러면 애들이 맨 처음에는 기겁을 했는데 이제 자신감 있게 풀어요. 왜냐면 1등급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사회 모의고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변별을 줄 필요가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통합사회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합사회가 수능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내용을 깊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화에서 이제 문제풀이 기법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수능 통합사회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네. 이 문제를 풀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솔직히 아찔합니다. 네. 왜냐면은 현재 중3인 친구들이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쭉 수능 통합사회 커리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3년이면은 네. 길다고도 볼 수 있고 짧다고도 볼 수 있는데 통합사회만 공부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어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수학 공부해야 되고 네. 통합과학 공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학습량 측면에서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요 수준까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머니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제 중3 아이들이 이제 이 2028 수능의 대상 학년이고 어머니들은 지금 바뀐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단 직면에 있는 고1 그냥 통합사회 그 정도만 어떻게든 쳐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1 때 내신을 보는 거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잘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정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정시로 돌았을 때 만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수능 킬러 문제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통합사회 같은 경우 저희 아이는 문과 성향이 강해서 통합사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큰 오해이신 게 통합사회의 킬러는 다분히 수학적이고 그 로지컬한 아이들이 잘 풀 수 있는 경제 문화가 경제 문항이 킬러로 딱 자리 잡고 네, 있네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5단원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서 출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통합사회가 수능화가 되면서 네.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수능 기출 출제하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 네. 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들을 네. 위하는 거는 사실 수능 적합도를 올려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머니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수능 기출을 좀 보시면서 통합사회의 내신에도 이제 수능의 기조를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통합사회 그 적합도를 수능과 함께 가져가는 게 그 바른 로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원장님 그러면은 네. 일단 그 다음으로 통합사회 인문사회 클래스 네.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통통통 우리 통합사회를 봐야 하는 현 중3 이하 아이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민성원 연구소에서 아이들의 그 로드맵을 짜주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통합사회를 듣기 전에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문사회 좀 2회독 정도를 저희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민성원 소장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거의 한 10년째 이제 계속되고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그 시그니처 수업이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경제를 또 듣고 있어요. 경제 파트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중학생들을 넘어서 고1, 고2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년 순환 강의고요. 그러니까 1년 커리큘럼이 끝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계속 그 똑같은 수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똑같은 수업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은 계속 진화를 하시니까. 네. 교재들도 매년 조금씩 바뀌고 또 저희가 그 1년 동안 계속 편찬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이 또 사이사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문사회 수업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사를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돌아요. 한번 딱 돌고 나면 이제 그 전반적인 세계사의 그 이제 변화 속에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럼 철학을 공부하면 처음부터 이제 세계사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 학당에 있었던 철학자들 부터 시작을 해서 칸트, 베이컨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세계사 그 스펙트럼 안에 철학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꽂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세계사를 배우고 나서 철학을 배우고 나면 그 깊이가 받아들이는 깊이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또 세계사의 그 스펙트럼 안에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면 그거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또 한 번 또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인문학적으로 큰 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비문학을 풀면서 이래서 우리가 인문사회 수업을 들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왜냐면 비문학에 보면은 철학 지문들 아이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읽히게 돼요. 이데아라든지 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통통 튕겨져 나가던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게 이제 나에게 들어와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문사회를 그래서 저는 초6, 중1 때가 가장 적합한 학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1년을 듣고 나면 소장님께서 하나의 혜택으로 주신 게 뭐냐면 52주를 수강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계속 듣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을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잠시 나갔다가 철학할 때쯤 애들이 쭉 들어요. 그리고 철학 경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쭉 없어졌다가 세계사 철학할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경제할 때 또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3년을 듣는 거죠. 진짜 이득이네요.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통합사회 경제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경제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1 때 인문사회를 한번 들은 애가 뭘 들으면 되냐면 일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민성원 소장님의 통합사회를 들으면 돼요. 이게 딱 지금 저희 둘째의 그 커리큘럼이거든요. 네. 저희 둘째가 지금 중2예요. 그래서 중1 때 인문사회를 들었고 중2인데도 또 듣고 있어요. 2바퀴를 돌리고 있죠. 얘가 정말 그 사회가 없던 애였거든요. 사회가 없던 애였는데 사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리고 통합사회를 지금 1년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당연히 1등급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통합사회를 1년간 들은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일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곧 오픈 예정인 1월 달에 개강하는 신철민 선생님의 통합사회 심화반에 들어갑니다. 네. 네. 제가 통합사회 심화반을 아마 지금 예정하기로는 내년 1월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제가 사용했던 그런 로직들을 네. 아이들에게 체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을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이미 이론을 한번 들었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론에 대한 수업은 사실은 소장님 수업도 있고 네. 그리고 예보크에 올라간 또 소장님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보완을 시킬 거고요. 네. 그리고 관리하고 체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얘들이 실전이라는 거를 경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쵸. 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면은 그 피 마르는 그 내신 경쟁 네. 속에서 로직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네. 느껴진 압박감. 네. 네, 그게 진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네. 근데 실전 테스트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압박이 조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꺼낼 수 있는지. 네. 사실은 그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롤링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네. 그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런데 아이들은 저보다 더 하겠죠. 그렇죠. 실전에서 진짜 학교 시험지 네. 그리고 타임어택이 또 찾아왔을 때 네. 그때 잘 대응하는 법까지 아이들한테 조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철민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네. 그 다음에 수학과도 나오셨어요.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셔서 두 가지 학과를 선택하셔서 경제학과, 그 다음에 수학과를 나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풀이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통합사회 선생님들 경제 파트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신철민 선생님이 계시니까. 근데 진짜 통합사회 선생님들 좀 고민이시겠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솔직히 학교 현장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교육이 변화할 때는 네. 이렇게 선생님들도 힘드실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네. 사실 5단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원들 예상되는 게 수준이 확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정말 쉽지 않겠다. 아니, 왜냐면 지금 방금 보여줬던 그 합리적 선택, 그 수능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답지를 봐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명쾌하게 그 로직을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요거를 체화시키는 트레이닝이 거쳐야만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정말 쫄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탑재시켜주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이 되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반에서 지향하는 것은 네. 명쾌한 로직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네,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거인의 어깨에서 뭐였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뉴턴의 그 말처럼 이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되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숏컷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직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선생님께서 이제 수능 킬러 문제를 푸는 그 로직들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정리를 다 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저희 특공대 아이들 그 내신을 올 1등급을 이제 담당을 하시면서 아이들 클리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그 통합사회 문제를 다 받아보셨잖아요. 네, 네. 일단은 포부도 있습니다. 네. 그 전국에 있는 50개 학교 네. 학군지 주요 네. 학군제 학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네. 줌수업을 진행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50개 학교의 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경향도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출 경향에 따라서 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네네. 네, 필요한 자료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준비가 되면은 네. 언제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통합사회 심화반에서는 그러면 50개 기출, 그러니까 50개 학교에서의 그 기출 문제도 다 내신 스타일로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스타일도 다 다룰 예정이니까. 네, 원장님. 네. 실제로 수업 운영하는 와중에서 아이들한테 주요 학군제 문제를 다 풀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특공대 아이들만 예로 들어도 제가 클리닉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1등급 무조건 필요한 친구들이니까 과학의 준비를 시키고요. 네네. 그리고 과학의 준비를 시킬 때 네.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필요한 로직을 꼭꼭 알려줍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 어떤 학교에서는 모두 전 문항이 다 서술형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시키셨어요? 일단 저희 팀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시험 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학교 프린트물을 네. 다 블랭크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다 블랭크북으로 또 제작을 하셨다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 블랭크를 다 뚫어가지고 네.
적어도 네. 이 프린트를 꼼꼼하게 안 봐가지고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 정도가 되게끔.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 다른 객관식이 출제되는 학교 문제들까지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그때 그 학교 어머니들이 저희 올 서술형인데 대비해 주실 수 있는 거 맞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이시냐? 다 가능하다 하고 제가 그냥 던졌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그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내신을 다 그 커버리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술형, 객관식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내신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제일 트렌디하고 앞서 있는 곳이 강남 강남이죠. 3구이니까요. 네. 네네.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네, 또 주요 학군지들 저희가 전국 무조건, 방방곡곡. 예, 커버리지 할 수 있고 저희가 네. 데이터로 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1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 특공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올 1등급 받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아이들, 특공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통사는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신철민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관리를 해주는 반이니까 일단, 중학생이라면 민성원 소장님의 그 개념 강의를 먼저 한번 1년 동안 쭉 듣고, 그 다음에 신철민 선생님의 심화반을 들으면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까지. 네, 수능 동사까지 원활하게 준비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준비가 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25년 1월에 개강 예정인 통합사회 심화반 네. 이 이제 1년 과정인데 네. 요게 끝나면은 네. 그때부터는 극심화 문제, 킬러 문제만 다루는 반이 또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신나네요. 네, 그래서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론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극심화까지 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1월에 개강하는 그 반에서는 1월 달부터는 일단 5단원 문제풀이부터 연습을 네, 시킬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겨울방학에 그래도 아이들이 좀 심리적으로 공부를 좀 심화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간이 딱 1월 달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런 거 수능 킬러 문제까지 다루는 경제 문제 풀이를 만약에 한 4월 달쯤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이제 내신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거는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1월 달에 이제 5단원 경제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엔 우리가 또 어떤 걸로 법 파트. 기획돼 있죠? 네, 법 파트. 그 법도 로직이 있잖아요. 네. 네, 해결하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그래서 1월 달 법, 1월 달 경제, 2월 달 법,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1단원부터 네.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의 그 지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고1이 되었을 때 내신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합사회 저희가 심화반도 있고 이론반도 이렇게 있는데 네. 내신 클리닉은 그러면은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내신 클리닉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통합사회 이론반,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게 될 통합사회 심화반 클리닉 대상인 예비 고1 친구들은 전부 다 클리닉을 무료로 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내신 1등급도 기록하시고 네. 그리고 수능 통합사회까지 잘 준비하시는 그 1타 2피 네. 공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통통통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다가 그 래핑을 다시 새로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게 뭐라고 써놨냐면 통합사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합사회 맛집으로서 전국계에 있는 통합사회를 어려워할 모든 예비 고1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 저희가 통합사회를 정말 통합사회 주치의로서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이 통합사회를 정말 아프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클리닉과 개념 그리고 개념과 심화 문제풀이 그리고 그 1대1 클리닉까지 네. 모두 다 즐길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실적으로 증명할 테니까 네, 그럼요. 그 시작부터 동참을 하셔가지고 네. 편하게 같이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사회가 정말 복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과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찬찬히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입시에서 성공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성공하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원장님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 확률과 통계 해볼까요? 하는 건가요? 재밌네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통통통이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과학. 그리고 확률과 통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신 신철민 선생님 모시고 아, 네. 네, 또 한번 새로운 진행해 마음으로. 볼게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통계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때 배웠었던 통계보다는 대학원에서 배웠었던 그 통계가 되게 많은데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겠죠? 네, 결이 완전 다르고 네. 원장님께서 배우신 게 아무래도 그 연구할 때 배우신 거니까 네, 3위 리그레이션 레벨이라고 막 이런 거. 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그 이전 단계 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상위권 친구들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이 이때까지는 되게 많았었어요. 네. 사실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확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확통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